안녕하십니까. 지금 나가는 이 25강 영상은 앞서 실기 강의를 해드린 제24강을 잇는 영상입니다. 24강이 4-1탄으로 되어 있고요. 25강 본강이 4-2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24강 4-1탄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바로 25강 지금 이 나가는 영상 4-2탄을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주요 부수 16개를 특별히 뽑아서 그걸 가지고 중요한 부분마다 붓이 움직이는 그 필법을 설명을 곁들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실히 익히시면은 아마 여러분께서 붓기 해설을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곧바로 기초 실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구입니다. 귀자 2구. 이거는 명칭이 2구라고 했는데요. 부방이죠. 부방. 왼쪽에 붙기도 하고 오른쪽에 붙기도 합니다. 우리가 왼쪽에 붙으면은 변, 오른쪽에 붙으면 방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변과 방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붙으면은 방입니다. 우부방, 좌부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변양자 같은 것은 왼쪽에 붙잖아요. 그러나 그 군자 같은 것은 오른쪽에 붙죠. 자, 그러면은 어느 쪽에 붙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쓰는 필순이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요. 가죠?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각 만들죠. 붓을 세웠죠. 항상 붓을 세워야 돼요. 여기까지 가고요. 붓을 세워서 여기까지 갔죠. 다시 붓을 세워서 면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자, 이건 지금 부분적으로 쓰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써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장맹용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여기를 짧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굉장히 길게 빼는 획도 있어요. 요렇게도 합니다. 장맹용비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장맹용비가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같은 겁니다. 요렇게 해서 쓰는데 요거의 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세 군데죠. 여기서 붓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갔습니다. 붓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각을 내주죠.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붓을 열로 제끼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끌고 내려와서 붓을 똑바로 송곳처럼 세우죠. 이 모서리로 붓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점점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붓을 완전히 고추 세워서 이쪽이 닿도록 운필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에서 굉장히 그 붓의 운필을 보시면서 써야 됩니다. 자, 2구입니다. 2구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0번 우만구라고 그럽니다. 우만구. 우만구라고 그랬는데요. 이 우만구는 쉽게 말해서 마음심 하부 쪽입니다. 마음심에 이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심자를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심자 이렇게 쓰죠.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겁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붓을 세워서 완전히 뒤집습니다. 했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거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심.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음심에 우만구, 용미라고도 그럽니다. 용미, 다른 말로 용미, 재밌네요. 용미란 말을 쓰죠. 근데 이름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마음심에 대개 요 부분은, 여기 기필 부분은, 요 부분은 보통 노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쓰고 바로 붓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장봉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기서는 살짝 장봉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장봉 된 다음에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붓을 이렇게 해서 면을 좀 바꾸면서 여기까지 힘차게 가서 여기서 붓을 세워서 여기로 놓으면서 붓끝을 봐가면서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줘야 일단은 잘 썼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심에서 가급적이면은 요런 획에서 말이죠,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다소 편차가 있어야 좋습니다. 여기 엉덩이 부분, 꼬리 부분이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지, 여기를 늘어뜨려 버리면은요, 충성충자를 쓰더라도 여기를 늘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이렇게 써버리면은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기가 텅 비어가지고 썩 좋지 않으니, 야무지게 보이려면은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CP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여깁을 하는 듯 노봉으로 해도 됩니다. 노봉으로 해든 여깁을 하든, 여기 와서 요 획 다음에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봉으로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걸 쓰고 바로 받아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붓을 세우면서 약간 면이 바뀌어들죠. 요렇게 와서 여기서 붓을 완전히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요 면이 닿도록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요 꼬리를 빼주셔야 됩니다. 요런 형태의 부기 해수에서는 요런 형태의 꼬리가 나와야 튼튼하고 좋습니다. 여기를 찍 올리는 그런 습관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죠. 다음에는 11번째입니다. 소두평날 그랬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책받침이에요. 책받침. 우리가 책받침을 쓸 때 이거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큰 대자 오른쪽 획을 날이라고 그러죠. 자, 이 날짜는 이런 날짜입니다. 책받침이죠. 이 책자입니다. 책받침. 자, 그러면은 소두평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책받침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길도자의 아랫부분 같은 거라고 연상을 하시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로 가서 여기서 붓을 세우죠. 이렇게 되죠. 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은 책받침이 되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꼭 이렇게 안 쓰고도 장맹용비 같은 거 열어보면은 그냥 쭉 행서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했죠. 작은 획이라도 절대로 원칙대로 쓰십시오. 자, 세웠죠. 붓을 세워서 면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면 바꾸면서 여기서 붓이 또 면이 바뀌어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대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요런 모양새입니다. 요런 모양새인데요. 요 공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모두 붓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동글게 원그리듯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을 여기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야무지게 여기를 탁 오므려 가지고 해주는 게, 요 길이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압축된 느낌으로, 자, 요것도 제가 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붓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붓을 세웠습니다. 다시 또 여기가 닿도록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씩 붓이 면을 바꿔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면만 가지고 쓰면 쉽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필법을 무시한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화발이라고 하는 거, 불화. 점 4개죠. 없을 무자, 그럴 연자 밑에 들어가는 획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쌍둥이 점을 찍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연화발입니다. 자, 연화발은 위에서 이제 없을 무자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요렇게 점을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받아서 요렇게 붓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붓 세우고요. 이걸 열로 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점이 제각각 그 글자 상부의 구심점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방향이 아랫방향이 좀 틀린 게 좋죠. 요렇게 찍기도 하고요. 또는 붓 세워서 이렇게 빼고, 세워서 이렇게 빼고, 세워서 이렇게 빼고, 요것만 뒤로 가서 요렇게 마무리 짓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붓을 들어서 중심으로 빼야 돼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여기다가 잘 보세요. 자, 점은 요렇게 A자 형태로 눕죠. 그 다음에 요건 각도를 조금 더 누워서 붓 세워서 열로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해서 붓이 열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열로 빠져야 지향점이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점이 4개가 쪼란히 이렇게 나란히 가게 되죠. 요런 거 하나는 또 요렇게 찍을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빼주고,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점이 다 연결이 돼야겠죠. 이렇게 1, 2, 3, 4가 따로따로 놀지 말고 쌍둥이로 가지 말고 방향이 좀 다르게 해서 모양새를 좀 다르게 이렇게 찍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간격들은 가급적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실사변인데요. 이 실사변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갈 때 거기서 많이 틀립니다. 자, 실사변입니다. 이렇게 이 작을 요 부분이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때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돼서 면 바꿨죠.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점을 찍는데 이 점은 좀 서로 틀리게 점을 너무 이거 본체하고 떨어지게 찍지 말고 좀 가급적 접근해서 찍어줘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붓이 이렇게 꺾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붓이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찍기도 하죠. 자, 점의 모양이 다 틀리게 찍습니다. 방향이 틀리게 찍습니다. 방향이 틀리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방향이 틀리게. 자, 요때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는 여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개는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게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손으로 다시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요, 붓 세웠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일단 각을 만든 다음에 여기로 제껴나가. 이 치는 다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붓을 세워서 이렇게 왔으면은 여기서 각을 만들죠. 끌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붓을 누르면서 세워서 여기로 제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3개 남았는데요. 다음은 방두별이라고 합니다. 이 방두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은 이게 별자예요. 이 별 보기 드문 자죠. 별 삐칠 별자입니다. 삐침인데요. 방두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풍자 왼쪽 부분을 말하는데요. 세봉자 왼쪽 부분 같은 거. 그런데 그 부분을 쭉 빼는 수도 있고, 모가 나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모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방두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모가 나게 만들 경우, 이렇게 할 경우 여기를 방두별이라고 합니다. 방두별. 요게 이제 이렇게도 쓰지만 이럴 경우에는 방두별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별이죠. 별이죠. 이건 그냥 일종의 별입니다.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얘기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낼 경우 여기를 가리켜서 방두별이라고 하는데요. 갈고리 하는 요령과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부터 이거는 좀 가는 부분에서 점점 두꺼워서 여기가 가장 두꺼운 부분,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길면 재미가 없어요.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바람풍자를 한번 써볼까요?
세 봉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세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세봉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럴 적에 필요한 거, 요 부분을 방두별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5번째입니다. 15번째는 사구, 빗길사자, 사구, 안미라고도 기러기 꼬리, 안미라고도 그러는데요. 사구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창과, 여기죠. 주사릭, 여기 들어가면 창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된 글자인데, 여기에,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다가, 요것만 빼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긴장시켜서 붓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꼬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용납없이 기러기 같이 생겼네요. 자, 그래서 안미라고 합니다. 안미. 연미는 제비꼬리고요. 안미. 자, 요것도 바로 이런 거를 올릴 때요. 여기도 직선이 나와야 돼요. 여기 군살이 붙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가까운 각도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완전히 절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곡선, 여기 제일 가는 부분 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빠른 필 속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까지 우물우물 해버리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 붓의 중봉을 잡았으면 여기는 힘을 주면서 점차 좀 두꺼워지도록 빠른 필수로 가져야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요. 붓의 중심 잡았으면 이렇게 좀 잡았죠. 그 다음에 쭉 와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열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안리까지 했습니다. 사구 1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구 2번입니다. 이 사구 2번은 바람풍자 오른쪽 부분, 아까 이거 했는데요. 그런 거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각 만들었죠. 붓을 이렇게 쟀겠죠. 여기서 중봉이 잡혀걸랑 그대로 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위에 거는 좀 여기 뿔이 나서 제가 다시 썼는데요. 이런 것이 튀어나오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러우면서도 이 부분은 제일 가는 부분 점점 감아서 좀 두껍게 이런 형태로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각을 팍 치게. 그리고 운필이, 이것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럼 가서 붓을 세웠죠. 일단 세워서 누르면 각이 만들어지죠. 이미 각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붓 자체에서. 그런 다음에 붓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점점 굵기를 조절하면서 휙 갑니다. 가서 여기 와가지고 붓을 세워서 이 뒷면이 닿도록, 이
상태를 보면서 꼴을 보면서 붓을 세우면서 나가면 됩니다. 모든 이런 부분들이 휙휙 날아가지 않도록 무게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곧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법첩 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6개 기초획 쓰는 법을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폰으로 찍어서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 모두 마칩니다.